네, 코스닥 시장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반등에 나서줬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4거래일 만에 좀 하락하면서 700선을 좀 앞두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별로 수급 상황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수급 상황 말씀드리고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01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62억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굉장히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3거래일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이 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슈프림코리아가 한 10시 반 정도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별 순매도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들은 반도체, 바이오, 게임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원익 IPS, 메디톡스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의 대표 업종들을 매도를 했고요.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 LNS, 파라다이스 어제 이슈가 있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카지노를 양수받았다라고 하면서 어제만 7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요. 상한가를 외국인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기관에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역시 외국인과 함께 컴투스를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파라다이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던 것을 전일 하루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전략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제가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시장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줬습니다.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바로 반등을 주면서 21선 근방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3일 상승 이후 하루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은 크지 않았지만 종목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실적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CJ-ENM, CJ-CGV, CJ그룹주들이 실적이 좋으면서요. 네.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미디어플렉스라든지 뉴 같은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반면에 어저께 슈프림코리아가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이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잘 나왔는데도 기대보다 낮다는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동안 또 그 기대가 주가에 녹아났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한가를 맞을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저께 웹젠이라든지 컴투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실적이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700%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컨센서스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만기일 이슈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날 또 만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관의 수급은 원래 좀 좋지 않았고 그런데 만기일 이후부터는 이런 수급이 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번 주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국채금리 이야기가 앞서 많이 좀 나오던데요. 국채금리와 이제 중소형주 시장,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 차트 그림 하나 좀 보시면요. 위에 쪽 차트가 이제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고요. 밑에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코스닥 금리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저성장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성장성이 높은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투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요약을 해보면 이번 주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국채금리를 잘 확인을 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유동성 지표 관련해서 전략 한 가지 점검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환율이 원엔 환율이 좀 900원대를 좀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투자자들은 좀 이런 틈을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장이 굉장히 네. 리스크 요인이었죠. 뭐 엔화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라든지 IT 이런 쪽 일본과 수출 경합을 하는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뭐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듯이 뭐 엔화 부채가 많은 뭐 곳들은 재무제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엔 환율이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네. 원엔 환율 하락 시 긍정적인 종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인데요. 엔화 부채가 많으면 엔화의 가치가 뭐 떨어지면 부채도 많이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한 세 종목 정도 봤는데요. TCK 같은 경우에는 엔화 부채가 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외화부채 비중 중 엔화가 차지하는 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원엔이 하락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마크로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여행주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뭐 다음 주에 또 일본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여행객 수도 일본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뭐 면세 업체들에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하지만 여행 업체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투어 같은 종목들 네. 어제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원엔이 떨어지는 것만큼 유로화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하락한다는 거, 유럽 경기가 상승을 하면서 유로화 약세로 유럽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유럽 경기 활성화되면서 유럽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스닥 기업 중에 KH바텍이라든지 슈프겐코리아, 고영 이런 종목들은 유럽 매출 비중도 많고요. 유럽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실적 증가율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엔 환율 또 원유로 환율에 따른 수혜주들도 점검을 마지막에 해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